자, 계속해서 요즘 약세장에서도 돋보이는 섹터가 2차 전지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K방산인데요.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파트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었고 미중 갈등에다가 곳곳에서 지정학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기업 관심이 되게 높은데 요즘 방산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산업적으로는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수출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봤을 때는 올해는 뭐 그 흐름이 약간 둔화된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방산주 중에서 종목 간의 차별성은 약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는 포인트는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대략 정부에서 예상하는 거는 173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보다 약간 둔화되는데 국내 방산업체들의 매출이라고 하면 5대 방산업체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수준인데 방산 수출만 하면 3조에서 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작년에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던 거 그 기조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관심들 약세장일수록 오히려 돋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토픽을 꼽아주신다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인데요. 일단 올해 이 차별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는데 연초부터 지금 흐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 흐름의 이유는 실적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지배구조 개편하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한 부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뭐 한 석 달 동안에 뭐 45%나 올랐네요.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주요 사업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항공기 엔진이 들어가는 엔진 부품 사업이 있고 민수 사업에서 CCTV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 K9 자주포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다른 방산, 국내 방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주 하나에서 방산 사업부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 실적이 반영되면은 성장이 되게 클 것 같고 작년에는 이 사업들에 대한 고른 성장들이 반영이 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안 좋은 분야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그룹이 작년 9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했죠. 그 한 2조 원 상당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해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인수 이후에 어떤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처음 발표를 했을 때는 좀 걱정이 앞서긴 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조선업을 안 해봤고 그리고 이 시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방산과 조선의 시너지가 얼마나 두드러질지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큰 변동성들을 어떻게 감내를 할지 러시아 같은 곳에서 이제 수주받은 물량도 있긴 한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라는 많은 물음표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인수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하나임팩트 계열사를 통해서 HSD 엔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우조선과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의 시너지도 나중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의 안정화와 성장에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안정화되는 이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초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이 인수한다 그럴 때는 이제 육해공을 다 갖춘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이 경기에 워낙 하니까 불안한 요인도 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화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동원 파트너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런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어 갈 테고요. 그리고 이제 주하나에서 방산 사업을 가져오게 될 텐데 이것도 천문화 탄약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나 해외 수출들이 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사업 전체적인 수주 규모가 21년 말에 5조 원 수준이었는데 22년 작년 말에
20조까지 늘었고요. 그중에 13조 원이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올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12만 원 목표 주가에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방산주 대비하면은 차별성 있게 오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사모아 가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고요.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진입을 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한 상반기 중 또는 짧게는 한 1분기 사이에서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한 4월까지를 봤을 때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에서는 선호가 될 것 같고요. 더 연간으로 보면 나머지 방산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달리 LIG 넥소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주춤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통상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 그 수주 중에서 개발 수주들은 초기에 이제 개발 비용들을 많이 쌓게 되는데 작년 이제 LIG 넥스원 수주 6조 2천억을 했는데 이 중에 1조 2천억이 개발 수주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당금이 통상 수주가 몰리는 연말에 인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당금이 좀 높았고 수출 비중도 통상 해외 수출이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 4분기에 일시적으로 마진이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들이 좀 리바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회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LIG 넥스원은 올해 실적 기대보다 주요국에 나가는 수주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UAE의 천궁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넥스원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도 같이 수주를 하긴 했지만 넥스원의 포지션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넥스원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올해도 여기에 대한 해외 수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 협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수주까지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말레이시아가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다른 많은 국가들이 협의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 상황이 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올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출 이상의 수주를 해외 수주가 없더라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해외에서 주목하는 것이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그 KF-21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통상 이제 A사 레이더라고 부르는데 통상에 이제 레이더는 눈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식 레이더는 눈이 이렇게 따라가듯이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잡게 되는데 이 레이더는 이제 전자식이라서 요 모듈 안에 한 1000개 정도의 작은 모듈들이 붙어 있어서 눈이 10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각각의 센서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니까 이 기계식 레이더가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스캔을 하는 데 반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니까 거의 한 110도 각도에서는 모든 게 스캔이 되고 각각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형 전투기들, 뭐 해외 전투기들은 대부분 신형 전투기에 탑재가 돼 있고 국내에서는 KF-21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출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이 A사 레이더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 기술 자체로 확보한 국가가 거의 한 6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가 이 기술을 확보했다면 굉장히 큰 의미고 앞으로 수출할 FA50이나 KF-21 물량들에 이게 탑재가 될 테고 다른 유도무기들에도 이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을 한국에 성공했고 수출 모멘텀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환영할 만한 뉴스네요. 그 영화 탑건에 나오는 거 보면 왜 F-14 옛날에 주력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물 취급받는데 그 F-14를 갖고 그 탐 크루즈가 나중에 탈출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인상적인데 이제는 그런 전투기는 거의 없죠. 네, 그런 전투기랑 뭐 최신의 전투기 F-20이나 F-35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100대가 붙어도 한 대를 못 당할. 한 대를 못 당하는 거죠. 네. 예.
그 정도죠. 자, 그다음에 정부가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이 정부의 우주 산업 육성 의지가 또 한번 확인되는 건데 기업들의 수주나 뭐 앞으로 실적 전망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주 사업은 이제 계속 갈 사업이고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계속 국내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우주 산업을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또는 이제 정부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우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방산업체들을 봐야 되고요. 저희가 주로 거론하는 방산업체들 위주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산업계에는 또 하나의 호재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상반기 방산주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뭐 짧게는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호하고요. 연말까지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도 실적이나 수주 모멘텀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연말 정도까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이벤트들 종전이라든지 해외 수출 모멘텀들은 사실 작년만큼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고 그냥 비중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개인 안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 쪽도 한번 볼까요? 그 파트장 레포트를 통해서 전력기기 3사,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인데 이 업체들이 실적 호조를 예고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네, 이 유가가 하락했던 2015년 이후부터 보면은 이 플랜트나 전력 투자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나 중동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북미는 리쇼어링이나 신재생,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로 이 전력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력은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도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올머니들이 이제 다시 유가 올라가면서 들어온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 수혜들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 몇 년 동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력기기 3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요? 큰 전력기기도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력기기가 좋은데요.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고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이런 종목들은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두산 밥캣이 이제 오르는데 키워드는 북미예요.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력이건 건설 장비건 북미 시장에 좀 포지션이 있는 애들이 좋다고 보는데 그게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두산 밥캣 같은 종목들을 계속 사모아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 장은 좀 쉽지 않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같으면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